다음 25번 보죠. 전환사채 CB라고 그러죠. 와 신주인수검사채 BW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1번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 후 사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전환권 이게 채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전환사채예요. 그러니까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사채가 소멸하나 신주인수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가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검사채 즉 BW는 채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신주인수권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신주인수권 요거만 떼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채권 자체는 없어지지요. 그러나 신주인수검사채는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그 워런트라는 신주인수권을 워런트라고 하는데 이 워런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 주식을 살 때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가 존속한다. 맞는 거죠. 2번 전환사채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는 반면 없지요 당연히. 왜? 왜냐하면 채권 자체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주인수권사채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발생하죠. 왜죠? 요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워런트를 찢어가지고 주식을 사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신규 자금의 유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도 맞죠? 3번 사채와 전환권은 분리될 수 없으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와 전환권은 분리하여 별도로 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는데 분리형이 그래서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분리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요. 4번 신주 취득의 한도는 전환사채의 경우 보통 사채 금액과 동일하죠. 그런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 사채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다. 땡 틀렸습니다. 사채 금액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대개 사채 금액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 여기가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되게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전환사채의 경우에 사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전환권 금액이. 그런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도 되게 보면 이게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여기다 붙여놓긴 하는데 요 10,000원 금액보다는 작게 붙여놔야 돼요.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요건 4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문을 좀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번은 우리가 답을 확인했고요. 26번 보겠습니다. 채권 운용 전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묶은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기억 보죠. 나비형 투자 전략을 수행하려면 중기물을 중심으로 한 블릿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거 틀렸죠? 이게 나비형이 아니에요. 이건 역나비형이지 나비형이 아닙니다. 나비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나비형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기물하고 장기물 위주로 편입하고 중기물은 매도하는 거예요. 중기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물과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블릿형이 아니라 바벨형이라고 나와야 돼요. 바벨형. 요게 나비형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역나비형이에요. 그러니까 역나비형은 이건 일명 블릿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기물 위주로만 중기물만 보유하고 단기물하고 장기물은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역나비형이에요. 근데 지금 기억은 나비형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역나비형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틀린 거죠. 기억 일단 틀렸습니다. 니은 한번 보죠.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은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을 하회하며 현금 유입액을 발생시키는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이다. 이것도 틀렸거든요. 왜 틀렸죠? 하회가 아니지. 상회해야죠. 왜? 지금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출, 이 기업이 돈이 나가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채권을 투자할 때 들어오는 돈은 적어도 나가는 돈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하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나가야 할 돈이 1억 나가야 돼. 그럼 들어오는 돈은 채권을 투자해서 채권의 현금 유입으로, 채권 투자의 현금 유입으로 들어오는 건 적어도 1억 이상이 들어와야 1억을 메꾸죠. 근데 이게 1억이 아니라 뭐 8천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2천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2천만 원 부도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하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유출액을 상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겁니다. 디귿 볼까요? 면역 전략은 투자 기간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켜. 이 중요한 말 나와요. 이 투자 기간, 목표 투자 기간 또는 투자 기간이란 말 나와요. 그 다음에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 기간이 아니라 만기 기간 또는 잔존 기간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과 듀레이션을 일치시켜 운용 수익률을 목표 시점까지 고정시키려는 전략이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면역 전략에 대한 정의죠. 아주 깔끔한 정의입니다. 리을 보죠.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이 아니라 여기가 뭐야?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우상향이고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어떻게 생겨야 수익률 곡선을 타느냐 하면 결국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곡선 타기 하면 이걸 뭐 롤링 효과라고 그러고 여기서 하면 숄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향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우상향이죠. 그래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할 때 장기채를 사가지고 한 1년 보유했다 보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가격이 올라가서 팔면 이익이고 단기채 효과도 역시 뭐 3년짜리 사가지고 1년 보유했다가 만약 팔면 그동안에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채권가격이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우상향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대개 이론이 우상향을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줄여서 선호 이론 이렇게 했는데 유동성 선호 이론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유동성 선호 가설 또는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말도 좀 알아놓으세요. 여기 여러분들 그 지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이렇게 고쳐놓고 여기다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론이요. 무슨 이론이라? 유동성 선호 이론 이렇게 유동성 선호 가설 또는 유동성 선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동성 선호. 자 그러면 지금 디귿만 맞았죠. 디귿만 맞았으니까 틀린 거는 기역 니은 니을이에요. 기역 니은 니을.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되겠죠. 기역 니은 니을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번까지 살펴봐서 채권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